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스웨덴 뉴스 채널 TV4 니헤테르나는 3월 2일 핵탄두를 탑재한 러시아 스카이 24 공격기 2대가 스웨덴 영공을 침범했다고 3월 30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러시아가 스웨덴을 급박하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우 전쟁 이후 스웨덴 공군은 고도의 경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러시아 전투기가 고틀란트 섬으로 향하는 것을 조기에 알아차리고 즉시 JAS-39 그리펜 전투기 2대를 출격해 요격하고 사진을 찍어 핵무기를 탑재한 러시아 전투기 2대가 영공을 침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들이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공군 참모총장 칼 요한 에드스트롬은 우리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 특히 상대방이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며 잘못된 항로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은 의도적인 행동, 즉 스웨덴 영공을 침범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군사전략가 스테판 링은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스웨덴에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초 총 4대의 전투기를 출격하여 이례적인 편대로 칼리닝그라드 공군기지에서 고틀란트 섬을 향하면서 인근 스웨덴 영공을 약 1분간 침범했습니다. 스웨덴 방위군은 당시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의 수카이 24 전투기 2대와 수카이 27 전투기 2대로 총 4대의 전투기가 스웨덴 영공을 침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월 31일 중국 중앙기율위원회는 중공 전국정치협상회의 국가위원회 사회법무위원회 부주임이며 전 법무부장 6.10 주임 푸정화가 순리진 정치조직에 가담하여 당과 공직에서 제명됐다고 통보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시진핑 중공 총서기가 순리진 사건에 초점을 맞췄을 때 실제로는 뒤에 있는 정칭홍과 짱쩌민을 가리킨 것이며 20대 재선을 위한 길을 닦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보에는 푸정화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정치 사기꾼과 친분을 맺고 있었으며 장기적인 규칙 위반과 총기 소지 등등을 지적했습니다. 푸정화는 또한 극도의 특권을 누리고 사치스럽고 향락을 즐겼으며 여러 채의 주택, 사무실 건물과 여러 대의 관용 차량을 불법 점유하고 장기간 여러 공직 및 현역 직원을 개인과 가족의 서비스를 위해 배치했으며 부정부패, 권력을 이용한 글에 불법적인 거액의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푸정화는 오래된 공안 요원으로 베이징시 공안국의 일반 조사관으로 시작하여 한 단계 올라 공안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까지 올랐습니다. 푸정화는 당대 제1의 혹독한 관리로 불렸는데 그가 낙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언론인, 변호사, 인권운동가가 매우 반겼습니다. 푸정화가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중국 변호사들의 생활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으며 많은 변호사의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가오즈승 변호사 박해의 주범이며 이후 2015년 709 변호사 사건에 직접 가담했습니다. 수백 명의 변호사와 인권운동가들이 실종, 구속되어 중국과 외국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체포된 변호사에는 푸정화의 베이징 대학교 법학과 동기 쩌우서펑과 황리친도 포함되었습니다. 6.10은 파룬궁을 박해하는 조직으로 6.10 주인 푸정화는 전국적으로 여러가지 파룬궁 박해 운동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푸정화가 홍리라고 비난했고 결국 그는 자신이 놓은 덫에 걸린 꼴이 되었습니다. 푸쩌창 변호사는 현직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낙마할 때는 천하의 모두가 반기는데 눈을 씻고 봐도 중국 정계에서 푸정화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정화 이전에는 전 공안부 부부장 순리진 등 중국 정법 시스템의 많은 고위 관리들이 대거 낙마했습니다. 2020년 7월 시진핑은 정법 기관은 과감하게 칼질을 안으로 해야 한다. 뼈를 깎아 독소를 빼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정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순리진의 샹카이 발표 직후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가들을 인용해 2022년 말 20대 전대회 이전에 이러한 조치가 더 있을 수 있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평론가 덩위원은 푸정화의 몰락이 정치적 숙청의 마지막이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중공 제20대 전대회를 계기로 고위 관리에 대한 대규모 숙청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정화는 순리진의 정치 집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학자 펑총이 교수는 술리진의 배후에 있는 멍젠쭈는 정칭홍과 짱쯔민이 총회하는 사람인 만큼 시진핑이 술리진에게 칼을 빼든 것은 정칭홍과 짱쯔민이 중공 제20대 연임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터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회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영국 국방성이 3월 31일 트위트를 통해 회고한 최근 전황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부 체르니코프에서 군사작전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계속 도시를 공격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체르니코프 주지사는 수요일 밤 체르니코프시가 러시아군에 의해 밤새 폭격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최신 공습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스캔더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키토미르 지역 마린시의 S-300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고 슬라반스크와 우골다르 두 곳의 BUK-M1 방공 탄도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개의 우크 탄약고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경찰도 수요일에 동부 도네츠크 지역이 폭격을 받았고 러시아군이 정착촌 9곳을 공격하고 주택과 상점을 포함한 최소 8개소의 민간 건물을 파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성은 러우 전쟁이 36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러시아군이 실제로 철수하는 조짐을 보이지만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의 동쪽과 서쪽의 진지를 지키고 있어 며칠간 키예프 외곽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확보한 러시아군 기밀 정보에 따르면 러우 간의 충돌은 5월 9일 이전에 끝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곧 종료될 것이라며 5월 9일이 러시아 전성기념일인 만큼 휴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섰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우폴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전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 세계의 전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군은 빠르게 공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부 세계는 현재 러시아군이 군수품을 기다리거나 템포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보급품이 준비되고 새로운 전술이 계획되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총공격에 나설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